이제 마지막 확통, 통계의 마지막 단원 목평균 관련된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은 두 개의 중단원으로 소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일단 중단원 제목을 보시면 통계적 추정이야. 추정이 뭐더라? 추정? 예상? 그지? 근데 예측, 뭐 추정 비슷한 말인데 조금 더 그냥 감으로 찌는 게 아니라 좀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지. 맞아요? 자,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 정도 한자는 그래도 문과생이니까 뭐라고 불러요? 모집단이죠. 모집단. 맞아요? 선생님의 목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좀 궁금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을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봐가지고 조사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모집단에 대한 조사예요.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전수조사라고 불러. 무슨 조사? 전체 한 명도 안 빼놓고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통계 자료를 작성하는 거죠. 근데 이 전수조사의 단점이 뭘까요? 일단 돈이 많이 들겠죠. 그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전국을 다 조사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통계 자료가 조사가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5년에 한 번씩 뭘 조사하냐? 인구 총조사라는 걸 해요. 나중에 대학 가서 알바해봐. 뭐냐면요, 집집마다 다 사람이 가요. 그래서 사람 만나서 직접 다 조사하는 거야. 이거 자가이십니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가족이 몇 명이십니까? 뭐 종교는 뭡니까? 소득은 다 물어봐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라는 걸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좋은 건데 왜 5년에 한 번씩 할까? 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요. 일단 알바들 엄청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알바들을 강남구만 조사한다 그래도 얼마나 사람 많이 필요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요, 우리 혹시 대통령 선거할 때나 이런 선거 같은 거 있을 때 여론조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한 번도 응답한 적이 없는데 뭐 지지율이 몇 프로 나온다고 하잖아. 나는 응답한 적이 없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다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뭐를 뽑아요? 샘플을 뽑는 거지. 뭘 뽑는다고? 샘플. 샘플을 뭐라고 부르냐? 좀 어려운 말로 표본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혹시 여러분 국어 시간에 이런 거 염상섭이라는 소설가 들어봤어요? 3대라는 소설 지은 염상섭이 지은 소설 중에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소설이 있는데, 표본실의 청개구리에서 표본할 때가 표본, 샘플이야, 샘플. 전혀 배경 지식이 나랑 너무 세대 차이가 많이 나네. 무식한 놈들. 자,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의 수학 성적을 알고 싶은데 그거 조사하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 학교 몇 군데를 뭐 하는 거야? 샘플로 뽑는 거죠. 그 중에는 뭐 일반 자사고도 뽑는 거고, 공립고등학교도 뽑아보는 거고, 특목고도 뽑아보는 거고, 특성화고도 뽑아가지고 나는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 샘플들을 가지고 조사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모집단의 평균을 뭐라고 부르냐? 모평균이라고 불러요. 이 모집단의 분산을 뭐라고 부르냐? 모분산이라고 불러요. 모집단의 표본편차를 모표준편차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이 진선여고, 뭐 이화외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진선여고 애들의 평균은 표본 평균이 되는 거고, 진선여고 애들의 분산은 표본 분산이 되는 거고, 진선여고 애들의 표준편차는 표본 표준편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되셨어요? 그때 얘네들의 표본 평균만을 모아서 그거를 X바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분산하고 표준편차는 따지지 않고 그냥 뭐만 딱 따진다고요? 표본 평균만 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표본 평균을 X 뭐라고 놓는다? 바라고 놓는다. 그럼 X바가 몇 개 나올까? 이 그림에서는 X바가 몇 개 나올까? 3개가 나오겠죠.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요. 다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표본 평균이 아니야.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뭐를 구해요? 분산.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뭐를 구해요?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 내가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학문적인 거야. 학문적인 거. 뭐를 알려줄 테니까 모평균과 모분산과 모표준편차 알려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뭐 구해봐라. 표본평균의 평균과 표본평균의 분산과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를 구해봐라.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오케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현실은 뭐예요? 거꾸로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를 구할 수 있어? 이 샘플 조사를 통해서 표본평균의 평균과 표본평균의 분산과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지. 이걸 가지고 누구를 추측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시험 문제예요. 첫 번째 시험 문제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 뭐를 알려줄 테니까 모집단을 알려줄 테니까 이거 구해봐.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 두 번째 같은 거 와닿죠. 이걸 알려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얘를 뭐 해봐? 추측해봐. 이렇게 두 가지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 중에 351쪽부터 360쪽까지가 59쪽까지가 이 첫 번째 스토리예요. 첫 번째 스토리.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조금 읽어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정리되어 있는 거 딱 하나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342쪽에 지금 얘기하는 거 방금 그 얘기예요.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건 모집단은 전체 집단을 말하고 표본은 거기에 샘플을 말한다. 343쪽에 보면요. 표본 추출의 원리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그냥 알고 시험에 안 나온 내용이야. 샘플을 뽑을 때 아까 제가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을 알고 싶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샘플을 특목고, 강남에 있는 자사고 이런 것만 뽑으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 실력이 굉장히 뭐하게 나올까? 높게 나오겠지. 그렇다고 해서 전국의 특성어만 3개 뽑아오면은 또 굉장히 낮게 나오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추출을 해야 된다. 1번에 보니까 임의 추출. 임의가 영어로 뭐예요? 랜덤이죠. 랜덤. 랜덤하게 뽑아야 그 자료가 조금 뭐하다? 신뢰성이 있다. 그 얘기야. 오케이?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오니까 뭐 적을 필요도 없어. 그냥 한번 심심할 때 읽어. 똥 쌀 때 한번 화장실 들고 가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막히면 돼요. 실제로 시험 나오는 건 그 다음 344쪽 보세요. 3번 제목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표본 모평균하고 표본평균 얘기가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설명한 얘기들입니다. 그 밑에 4번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4번에다가 별 붙이셔야 돼.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요. 진선여고의 평균, 휘문고의 평균, 이화여고의 평균, 그 표본들의 평균의 평균, 표본들의 평균의 분산, 표본들의 평균의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표본들의 표준편차는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표본들의 분산은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표본들의 뭐가 궁금한 거예요? 평균이 중요한 거고 그 평균들의 평균, 평균들의 분산, 평균들의 표준편차가 중요한 거야. 그게 바로 4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표본 분산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표본 분산이라는 건 이 표본의 분산, 이 표본의 분산, 이 표본의 분산, 그게 표본 분산이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얘네들의 평균의 분산, 평균의 표준편차가 중요한 거야. 이해되니?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잘해. 그러니까 진선여고 애들의 조사해가지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가 나왔어요. 이런 거 치우고 이것만 가져오자고. 진선여고 평균. 이화여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가 나왔어요. 이것들은 치워버리고 이화여고 평균만 가져와. 그럼 여기 내가 지금 전국에 한 10개의 샘플들의 평균들 있죠. 이것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야. 이것들을 가지고 분산을, 얘네들의 분산, 평균들끼리의 분산, 평균들끼리의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야. 4번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4번에 1번 별표 쳐야겠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뭐한다? 일치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다시 누구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뭐한다? 일치한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2번 박스 보실래요? 2번에 뭐라고 써있는지 그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알려져 있고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거기다 루트 씌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그마는 뭐냐? 모 표준편차야. 무슨 표준편차? 모 표준편차. 그러면서 n이 의미하는 게 뭐냐? n이 의미하는 건 표본의 크기예요. 표본의 크기라는 건 개수라고 말해도 상관은 없어요. 몇 개 학교를 샘플로 뽑았냐? 10개를 뽑았으면 n이 10이 되는 거고 100명을 뽑아서 조사했다? n이 10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 상태로 뭐 해주시면 돼요? 외워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한 장만 더 넘기면 뭐가 나오냐? 347쪽을 잠깐 볼게요. 347쪽. 이게 참 선생님 입장에서 죄송해요. 통계학은요 그냥 알려져 있다라고밖에 설명을 못해요. 자세하게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자, 347쪽의 5번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써있어. 1번 무슨 집단이? 모집단이 뭐를 따랐으면, 정규분포를 따랐으면 n의 값에 관계없이 표본 평균도 뭐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얘가 정규분포를 따랐으면 얘도 그냥 자연스럽게 뭐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2번 보세요. 설사 만약 모집단이 뭐가 아닐 때라도 표본의 크기 A 또 나왔네요. 뭐하게 크면? 충분히 크면 얘는 비록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얘네들은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어. 결론 1번하고 2번을 합체시키면 무슨 말이 나오냐? 모집단에 관계없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든 안 따르든 이 새끼들은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해됐어요? 3번. 그럼 표본평균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한마디로 3번은 뭐 그냥 무슨 화예요? 표준화 얘기 나와 있는 거예요. 평균 뺀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누는 게 표준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3번은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야. 앞에서 했던 얘기니까 제일 중요한 건 1번하고 2번. 그걸 합치면 모집단에 관계없이 표본 평균은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351쪽으로 넘어가서 1번부터 우리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1, n2인 표본을 이무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x바 y바가 나왔다. 그 x바 y바의 확률 밀도 함수가 오른쪽과 같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돼 있어. 그럼 잘 봐 얘들아. 모집단이 x야. 모집단이 x야. x 위에 이런 거 없어. x가 무슨 분포를 따랐대요? 정규 분포를 따랐대요. 맞아요? 그럼 모집단에서 내가 두 개를 추출해서 하나는 x바라고 썼고 하나는 뭐라고 썼어? y바라고 썼어. 맞아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표본 평균도 당연히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뭐하다고 알려져 있다? 같다고 알려져 있다. 똑같이 m이라고 쓰면 돼. 표준 편차는 달라져. 그때 x 같은 경우는 샘플을 몇 개 뽑았냐면요 n1 뽑았고요. 여기도 이렇게 되죠. 그렇죠. y 같은 경우는 표본을 몇 개 뽑았냐면요 n2 뽑았어요.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x는 약간 요렇게 돼 있고 y는 약간 더 삐죽 올라가서 요렇게 돼 있다. 그럼 결론부터 보면요 x바랑 y바가 둘 다 뭐는 당연히 똑같아야 돼요? 평균은 똑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운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m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 그래프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10이라고 써있지. 그럼 기억번에 나와 있는 말 평균이 10이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럼 니은번 한번 가볼게 얘들아. 자 칠판 봐봐. 얘가 y바고요 주황색이 x바예요. 표준 편차가 x바가 클까요? y바가 클까요? 대답이 안 나오네. 난 좀 실망인데 이러면. 표준 편차랑 분산은 뭐 알려주는 단위라 그랬어? 산포도. 표준 편차랑 분산이 클수록 산포도가 뭐 한 거야? 큰 거야. 표준 편차랑 분산은 뭐 알려주는 단위? 산포도가 큰 거야. 분산이 크다라는 건 산포도가 큰 거야. 산포도가 크다라는 건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야? 몰려 있다는 거야? 흩어져 있다는 뜻이야. 산포도가 작을수록 몰려 있고 산포도가 커질수록 흩어져 있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누가 몰려 있어요? y가 좀 몰려 있고 x가 y보다는 상대적으로 커져 있잖아. 그럼 누구의 산포도가 큰 거야? x의 산포도가 큰 거야. 근데 산포도가 크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x바의 뭐가?
분산이 뭐하다 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분산 대신에 뭘 써도 되는 거야? 표준편차를 써도 되는 거야. 됐어요? 조금 실망, 정규문법 공부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럼 니은머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마지막 지급번 해보니까 그때 누굴 비교했냐? 그럼 봐봐 얘들아. x바의 표준편차가 얼마야? 루트 n1분의 시그마잖아. y바의 표준편차가 얼마야? 루트 n2분의 시그마잖아. 그럼 분자는 지금 뭐해요? 분자는 똑같죠. 근데 이 분수가 이 분수보다 커지려면 분모는 어느 쪽이 더 커야 돼?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오른쪽이 더 커야겠지. 분모가 커질수록 작아지니까. 따라서 누가? n2가 n1보다 뭐하다? 크다. 그럼 디귿번은 뭐 한 말이네? 틀린 말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오늘 시험 문제가 첫 번째는 뭘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약간 비현실적인 얘기를 했죠. 왜 비현실적인 얘기냐? 2번 문제 읽어보면 돼요. 2번 문제 보니까 1번에 문제에서 뭐를 다 알려줘요? 모평균을 다 알려줘요.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모평균을 알 수가 없다고. 전수조사 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그냥 모평균이 얼마고 50이고 모 표준편차가 얼마예요? 이런 모집단에서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추출했대요. 크기가 n을 추출했대요. 그럴 때 표본평균 x 바의 평균. 봐봐. 표본평균이 아니야. 표본평균의 평균이야. 맞지? 문제 잘 읽어봐. 표본평균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표본평균 x바의 뭐를 구해보세요? 평균을 구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뭐랑 똑같아야 돼요? 모평균하고 똑같아야 돼요.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를 구해보시면요. 루트 n분의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모 표준편차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표준편차가 몇 분의 몇이 나온대요? 3분의 1이 나온대요. 그럼 여기 n은 81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 a가 50이 되는 거겠죠. 2번이요. 표준편차가 얼마인 모 집단이 있었는데 이런 모집단에서 크기가 얼마인 걸 추출했대요? 크기가 n인 걸 추출했대요. 그럴 때 x바의 표준편차가 1 이하가 돼야 된다. x바의 표준편차가 1 이하가 돼야 된대요. 그럼 x바의 표준편차 어떻게 구하냐?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루트 n 곱한 다음 제곱하니까 n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6보다 크거나 같다.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복습하는 느낌으로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대요. 그럼 오른쪽 표부터 보고 시작합시다. 오른쪽 표에 보니까 위에는 x가 뭐뭐뭐라고 나와 있냐? 마이너스 2, 0,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아래 확률은요. 3분의 1, 2분의 1, a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질문할게요. 누구부터 구하고 시작해야 돼요? 일단 얘네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6분의 5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돼요? 6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이거 가지고 오랜만에 뭐부터 구해봅시다.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평균 구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0 더하기 6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분산제가 조금 빨리 구해볼게요. 분산도 제곱을 평균해야 되니까 제곱의 평균 3분의 4 더하기 0 더하기 6분의 1에서 평균의 제곱 4분의 1을 빼버리니까 12로 통분하면 16 더하기 2 빼기 3이 돼서 12분의 15가 되고 3으로 약분하니까 이게 모 분산이 되겠죠. 그럼 저기다가 루트 씌우니까 2분의 루트 5가 모 표준편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에서 크기가 얼마인? 16인 표본을 추출했다. 크기를 n이라고 쓰니까 그때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세요. 그럼 x바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똑같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표준편차, x바의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표준편차 2분의 루트 5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몇 분의 몇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8분의 루트 5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분산을 구하려 돼요? 미안. 분산을 구하랬으니까 다시 요거 제곱하니까 몇 분의 몇이라고 쓰면 돼? 64분의 5라고 쓰면 되겠죠. 넘겨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4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주머니 속에 어떤 공들이 들어있대요? 11, 22,
2, 3, 3. 끝이야? 이렇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몇 개의 공을 꺼내자? 3개의 공을 꺼내자. 그래서 거기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 좀 봐봐 얘들아. 이 3개가 뭐예요? 하나하나가 표본이에요. 이 3개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그 표본의 뭐를? 평균을 뭐라고 하자? X바라고 하자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칠판 보세요. 이 3개의 평균을 뭐라고 하자? X바라고 하자. 그럼 갑자기 나는 뭐가 떠올라? 이산 확률 변수야. 이거 보자마자 뭐 그리고 싶어? 표 그리고 싶어. X바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예를 들어서 1, 1, 2 나오면 평균이 얼마 나와야 돼요? 다 더하면 4인데 나누기 3하면 1, 2, 2 더하면 얼마예요? 5죠. 5를 3으로 나누면 2, 2, 2 나오죠. 2, 2, 3 7 나오죠. 2, 3, 3 또 있어 없어?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네요. 맞아요? 이렇게 뭐를 그리고 싶어요? 표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가보자. 어쨌든 공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 몇 개 뽑는 거니까 그럼 분모는 뭐가 되는 거고? 그럼 평균이 4가 나오려면 3개의 평균이 4가 나오려면 3개를 더해서 3분의 4가 나오려면 3개 더해서 뭐 나와야 돼? 4 나와야 돼. 그럼 더해서 4 되는 건 뭐밖에 없냐? 1 몇 개에다가 2개에다가 2 몇 개 뽑는 거 1, 2개에다가 2 하나 뽑는 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평균이 3분의 5가 나오려면 3개 더해서 뭐가 돼야 돼? 3이 5가 돼야 돼. 5. 그럼 더해서 5 되는 건 1, 2, 2 말고 있어 없어? 또 있어. 1, 2, 2랑 1, 1, 3 더하면 얼마 나와? 5 나오죠. 얘네들의 평균이 3분의 5가 되는 거지. 계산해볼까요? 73분의 1, 2, 2가 나오려면 1은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서 하나 나와야 되고 2는 몇 개 중에서? 이거 또는 1, 1, 3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표를 너무 좁게 그렸나 봐. 73분의 어떻게 돼요? 1, 1, 1, 3 하려면 1, 2개 중에 몇 개 나오고 3, 2개 중에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나와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 평균이 뭐가 되려면 2가 되려면 3개 더해서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지. 2, 2, 2가 돼도 되고 1, 2, 3이 돼도 되는 거죠. 73분의 2, 2, 2, 33 하나 또는 1, 2, 3 2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좁으니까 바로 쓸게요. 평균이 3분의 7이 나온다는 건 3개 더해서 7 내야 돼. 뭐 있어요? 2, 2, 3 말고 있어 없어? 있어요. 1, 1, 1, 3, 4 이렇게 더해도 7이고 이렇게 더해도 7이에요. 그럼 73분의 한 번에 쓸게요. 2, 2, 3 나오려면 3개 중에 2개 고르고 2개 중에 하나. 여기는 1, 2개 중에 하나, 3, 2개 중에 2개. 3, 2, 6, 2, 1은 2. 그럼 얼마 되냐? 8이 돼요. 드디어 계산할게요 그냥. 여기 35고요. 여기 2, 3은 6, 6, 2, 12, 12 더하기는 14. 35분의 14. 여기 계산하면 35분의 3. 여기 35분의 2, 3은 1, 2는 35분의 얼마예요? 8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도 그러면 35분의 3개 더해서 뭐가 되려면 뭐밖에 없어요? 2, 3, 3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그럼 3개 중에 하나 나오고 3은 2개 다 나오니까 이렇게 돼요. 3 곱하기 2는 1이니까 3이 되겠죠. 이거 싹 더해봐. 3 더하기 8 3 더하기 8 11 더하기 11 22 더하기 13 딱 나오죠. 표 잘 그렸죠. 요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럴 때 얘네들의 뭐하고 뭐를 구해라? 평균과 분산을 구하세요. 평균이라는 건 위아래 곱해서 싹 뭐하니까? 더하니까 35로 통분해버리면 3분의 4랑 3 곱하니까 3분의 5랑 8 곱하니까
2하고 13 곱하니까 3분의 7하고 8 곱하니까 3분의 8하고 3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 둘 먼저 더하면 3분의 96이야. 그럼 32. 32에 8 더하면 40. 40에다가 30 더하니까 70. 35분의 70. 평균 얼마 나와? 됐어요? 분산은 뒤집게 나누세요. 귀찮으니까. 됐냐? 됐어 안 됐어? 근데 얘는 나보다 훨씬 더 쉽게 풀었네. 해설지 보니까 짜증이 확 나네. 자, 해설지 볼게요. 난 이렇게 풀었어. 해설. 이 멍청한 놈아 라고 하는 거야. 이 멍청한 놈아. 그냥 여기서 한 개를 뽑았을 때 나오는 걸 x라고 놓으면요. 맞아요? 얼마예요?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다 이 멍청아. 됐어?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냐? 2가 나올 확률은? 3이 나올 확률은? 그럼 이걸 가지고 모평균을 구해보면요. 7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6이 돼서 7분의 14니까 얼마가 되고, 분산은요. 제곱의 평균 7분의 1하고 2 곱하니까 2요, 4하고 3 곱하니까 12요, 9하고 2 곱하니까 18이요. 거기서 평균의 제곱 4를 빼니까 7분의 14, 32에서 28 빼니까 4가 나와요.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모평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모분산. 지금 몇 개를 뽑았다는 뜻은 그게 크기란 뜻이다. 이 멍청아.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랬으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랬는데 그게 뭐랑 똑같으니까? 얼마? 바로 쓰면 되는 거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건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였잖아. 그걸 제곱하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이 7분의 4야. n이 얼마고? 그럼 7분의 4를 뭐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럼 답은 몇 분의 몇이다? 이게 이제 원래 정석풀이에요. 이해됐어요?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죠. 아까 저처럼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 좀 하다가 힘들 수 있지만 이런 방법을 생각하면 더 좋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때 이 생각이 될까 안 들어. 지금 여기는요, 이 단원 이름이 뭐예요? 통계적 추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지에는 괄호 열고 통계적 추정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센수학이나 RPM 풀다가 갑자기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있죠. 왜냐면 센수학이랑 RPM 위에 유형이 써있잖아, 이름이. 그거 보고 내가 문제 읽고 그거 먼저 보잖아. 보여. 근데 시험지는 뭐로 나와? 백지로 나오잖아. 문제만 딱 있잖아. 그니까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려놓고 푸셔야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요건 떠올리기가 조금 뭐하다?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방법도 꼭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5번 가볼게요. 5번을 보니까 어떤 도시에서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10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도시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의 임의 추출한 몇 명이야? 봐봐. 그럼 n이 얼마라고 힌트를 준 거야? 100명. 혹시 까먹을까봐 형광펜으로 임의 추출까지 9개 써놨잖아. 이거 표본 평균으로 가야 돼. 그럼 모집단이 무슨 분포를 따르? 여기 실편 좀 봐주세요. 모집단이 무슨 분포를 따르니까? 그럼 이 100명을 뽑아낸 표본 평균도 당연히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모평균이 오면 표본 평균의 평균도 5라고 쓰면 되고, 모 표준 편차가 1이면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가 될 거다? 10분의 1이 될 거다. 맞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그럴 때 이 100명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4.85건 이상이고 몇 건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래요? 몇 건? 5.2건. 그럼 이걸 당연히 무슨화 시켜주면 돼? 정규분포가 나왔으니까 표준화 시켜주면 되겠죠. 4.85에서 5를 빼면요 마이너스 0.15가 나와요. 마이너스 0.15를 10분의 1로 나눠. 10분의 1로 나누라는 건 10을 곱하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0.15에 10을 곱하니까 뭐가 되는 거고? 5.2에서 5를 빼면은 그냥 0.2예요. 그걸 10분의 1로 나누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제발 먹으려라.
그림 그려라. 여기 마이너스 1.5, 여기 2. 그럼 0에서 2까지가 얼마냐? 0.4772예요. 그 다음 0에서 1.5까지는 얼마냐? 0.4332예요. 얘네들 그대로 뭐 해주시면? 더해주시면 0.9104가 나오겠다. 됐나요? 저 마이너스 1.5에 똑같이 읽는 그 질문을 지금 하시면 큰일 났었는데 0에서 1.5나 0에서 마이너스 1.5 똑같은 거죠. 356번이에요. 지금 하면 위험한 질문이에요. 복습 다시 하고 오셔야 돼요. 6번 가볼게요. 6번에 보니까 A 도시에서 B 도시로 운행하는 고속버스들의 소요시간은 평균이 몇 분이고 N분이고 그 다음 표준 편차는요 10분이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고속버스들의 소요시간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다. 그럼 크기가 N인 걸 추출하니까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평균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표준 편차만 루트 N분의 10으로 바뀌는 거죠. 그럴 때 뭘 구할 때요? N-5보다 뭐하고? 크거나 같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 N 플러스 5. 그럼 여기서 표준화를 시켜버리면 N-에서 M을 빼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뭐로 나눠주면 루트 N분의 10으로 나눠주자라는 거죠.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 되는 거고 이쪽은 같은 방법으로 2분의 루트 N이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0.954가 돼. 그럼 무슨 말이냐? 그림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2분의 루트 N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당연히 뭐 하겠어? 같아. 더한 게 0.954니까 반띵하면요 4772가 나온다. 그럼 4772이 되려면 어디까지예요? 0에서 2까지죠. 그럼 2분의 루트 n이 2니까 루트 n은 4가 나와야 되고 n은 16이 돼야겠다라는 거죠. 네. 7번 한번 가봅시다. 7번에 가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모평균이 얼마고? 모평균 m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었어. 여기서 크기가 얼마인 걸 추출했대요? 그럼 크기가 16이라는 건 n이 16이라는 거야. 그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은 뭐 하니까? 같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은 표준 편차는 몇 분의 몇이 되는 거네? 4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겠네. 맞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x바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했더니 그럼 얘를 표준화 시켜버리면 x바는 z로 바뀌고 32 빼기 30하니까 2가 되고 표준 편차 자리에 4분의 시그마가 돼서 약분하면은 시그마 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 분의 2. 여러분은 계산 천천히 해. 나 따라오지 말고. 그랬더니 그게 0.977이 나왔대. 그럼 또 뭐 그려야 돼? 그림 그려. 표준 정규 분포 가운데가 0 시그마 분의 2보다 작은 걸 생각했더니 이만큼이 0.977이래. 그럼 이만큼이 0.5가 되는 거니까 이만큼은 뭐가 되냐? 0.4772가 되는 거죠. 0.4772가 되려면 어디까지냐면은 2까지예요. 그럼 시그마 분의 2가 2가 돼야 되니까 시그마가 얼마라는 거 바로 나와요? 나 틀렸네. 계산이 틀렸나 보다. 아 미안. 이렇게 되니까 시그마분의 8이네요. 내가 빨리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저 따라하면 망해요. 자, 그럼 시그마가 얼마라는 거? 4라는 거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넘겨서 라스트 페이지에 가봅시다. 오늘 8번. 8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A 고등학교 학생은 몸무게가 평균이 얼마고? 6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 4, 6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적재 중량이 549kg 이상이 되면 경고음을 내도록 돼 있는 엘리베이터에 몇 명이 탑승했대요? 그럼 9명을 뽑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그럼 잠깐만 얘네들의 평균을 다시 구하면 평균은 60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3분의 6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엘리베이터에 몇 명이 탄 거야? 9명이 탄 거야. 그러니까 평균, 그 9명의 평균이 x바니까 걔네들의 몸무게를 다 더하면 9x바겠지. 이게 얼마보다 커지면 549보다 커지면 B 하고 올린다라는 거야. 맞아요? 그럼 한 변은 9로 나눠주니까 x바 평균이 뭐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60일 넘어가면 B 올린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또 무슨화 시켜버리면 표준화 시켜버리면 61 빼기 60은 1 2로 나누니까 뭐가 되는 거야? 0.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0이고 얘가 0.5고 B가 올릴 확률은 얼마가 되냐? 0에서 0.5가 0.1915거든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0.3075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경고음이 올릴 확률은 얼마예요? 나 계산 틀렸나 보다. 3085네요. 됐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답이죠. 그럼 문제 이런 거예요. 이럴 때는 뭐라고 쓰면 돼? 이거는 몇 인승? 8인승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9명이 타면은 보통 한 30%는 B 올리잖아. 30%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상당히 높은 거지. 그러니까 8인승이라고 써놓는다는 거지. 라스트 가볼게요. 9번에 가보니까 정규분포 뭐 컴마 뭐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대요. 13,4를 따르는 4라고 쓰면 안 돼요. 13,2의 제곱으로 써야 익숙한 거죠. 우리한테는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 14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이 뭐가 되도록 하는 0.9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요. 그럼 보세요. 여기 x에서 크기가 n인 걸 추출하면요. 평균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리고 표준 편차만 루트 n분의 2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요걸 표준화 시켜버리면 12에서 13 빼면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 되는 거고요. 13에서 14 빼면 14에서 13 빼면 1이고 얘 1로 나누면 2분의 루트 n이 되는 거죠. 그게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0.9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네 둘 자세히 보니까 그림 그리면 어때요? 똑같은 위치겠죠. 맞아요? 그럼 이 넓이가 0.9보다 커진다는 건 이만큼의 넓이가 뭐보다 커져야 되는 거예요? 0.45. 그럼 언제가 0.45가 되냐? 1.65가 되는 순간이 0.45예요. 그럼 이 2분의 루트 n이 1.65보다 왼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에 있어야 넓이가 넓어지겠지. 따라서 1.65보다 2분의 루트 n이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양변에 2를 곱해주시면 루트 n이 3.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제곱하면은 10.85보다 n이 크거나 같아야 하고 몇 명부터? 11명 정도는 뽑아야 이렇게 0.9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마지막 단원의 첫 번째 스토리예요. 그럼 두 번째 스토리는 뭘까요? 좀 현실적인 얘기야. 무슨 얘기? 현실적인 얘기. 현실에서는 이 모집단을 알아 몰라. 아까 말했잖아. 모집단 구하기 힘들다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우리나라도 몇 년에 한 번밖에 못 한다고? 5년에 한 번밖에 못 해.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에서는 뭘 가지고? 표본을 가지고 모평균을 뭐 해보는 거야? 추측해 보는 거야. 그 내용이 우리 365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